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 반도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는 늘어나는 패키지 수요와 EMI 실드 확대, 긍정적인 업황 흐름으로 고가 흐름 유지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로 조금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는 많이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제가 뭐 이제 기사나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자, 한미반도체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그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등 글로벌 업체 투자 확대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부가 패키징 수요에 따라서 이제 오셋이라고 하죠. 투자가 늘어날 것 이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뭐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이 됐고요.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도래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파운드리 세계 업체인 TSMC 대만 업체죠. 요게 이제 3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또 UMC에서도 1조 1천억 원, 또 파워칩에서도 10조 원 규모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결과적으로 이제 할 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업 내용 보시면은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패키지 관련된 부분들 요런 거 나오니까 이거 이따가 같이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장비 요쪽 굉장히 좀 높죠. 높은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고부가 패키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겠고요. 뭐 5G, AI 뭐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산업에 관련된 그런 부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필수 장비 매출 등이 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의 그 이제 요거 EMI 실드 전자파 간섭 차폐 기술에 대한 그런 시장이 굉장히 조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후공정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도 뭐 보여드리겠지만 이 뭐 자율 공시지만 정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수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제품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원판 이제 웨이퍼라고 하죠. 웨이퍼에서 칩을 절단한 후 검사하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것과 그다음에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금속을 입히는 EMI 실드 장비.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 스마트폰, IoT, 자동차, 전장화 요런 같은 부분에서 이제 전자파를 막는 EMI 실드는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런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전장화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칩간 이제 전자파가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EMI 실드에 대한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 8.0 플래그십 장비를 좀 출시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 전 세계 점유율 80%입니다.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밀도 집적화 IT 기기 PCB 패널 커팅 수요 부응을 위해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는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제로 협회에서 물론 이게 이제 뭐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반도체 시장 뭐 세대 교체다, 빅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도 여전히 좀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에 약 75조 원 규모인 게 이제 올해에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빨리 찍었으면은 좀 이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 준비만 해놓고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21년이죠. 올해 21년 79조 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84조 원으로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난 5세대에 요거를 좀 장비를 출시했습니다. 이건 20년 8월 25일이에요. 그다음 반도체 칩과 인쇄 회로 기판 사이의 회로 연결 장비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주요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이슈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을 했고요. 이제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시세 차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적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냥 일단 명확하죠. 이제 차단하는 거랑 이제 자르는 거랑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레이저 장비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내수랑 이런 거 어떻게 파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회사들 중국 요런 하이닉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삼성전자, SFL 반도체, 네페스 요런 매출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보시면은 결국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일단 연결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좀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연구개발 실적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정도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실적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보이시면은 누적 보시면은 앞에가 178이고 뒤에가 8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2배 정도 일단 성장했다라는 거 바로 그냥 눈치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세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진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앞에가 6 콤마인데 52 콤마예요. 그러면은 콤마가 하나 둘 세 개고 똑같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그럼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지금 영업 실적 이거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 보이시죠? 누적 114%, 영업이익 361%.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더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계약 금액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좀 금액은 작긴 하지만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공시가 어쨌든 자주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이제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그래서 조금 뭐 제가 12월 요 초쯤부터 준비를 했었던 건데 좀 너무 늦게 찍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1차 상승하고 한번 횡보했고 2차 상승을 해주다가 눌렸다가 다시 2차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 얘도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눌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배열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지금 이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선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우상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작년 대비했을 때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20년 기준이고
또 이제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이제 벌써 여기로 기준으로 해도 2배 정도가 된 거죠. 10,000원보다 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많은데 다시 한번 이런 그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나는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요 라인 정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괜찮아, 물려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이격 좁힐 때 담으시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당연히 1차 때는 비중 조금 담으시고 2차부터 이제 조금씩 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끌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 세계 점유율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만약에 이제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눌림목이 여기에서 잡힐 수가 있고 아니면 위에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다시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으시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좀 중요한 라인을 뚫어줬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뚫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좀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정배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해줄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눌림목 나온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하고 2차로 접근을 해보겠죠. 이렇게 2차로 그 다음 여기서 3차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접근하실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지금 바로 좀 접근하신다라면은 여기 18,800원 이탈되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여기 밑에 라인에서 잡으시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격 바로 들어오더라도 18,800원이 6%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걸어 볼 만은 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너무 윗라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눌림목에서 좀 바로 더 갈 가능성은 크지만 눌림목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물량을 조금 차곡차곡씩 모아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점 부근이에요. 뭐 앞으로 더 좋아지고 하는 거라서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 뭐 상승 초입 구간일 수 있지만 그런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좀 심하고 지금 아직까지 여기 윗꼬리 여기 부분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뭐 과감하게 하기는 조금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만 마음 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싸리 마음 편하게 하자면은 여기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번 눌릴 수가 있잖아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오다가 한참 매수 기회를 주거든요. 매수 기회를 분명 주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이런 가치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바로 물리게 되면은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심장이 떨릴 만한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도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